만나서 반갑습니다.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2의 이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학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화학 반응을 일어나기 위한 조건부터 출발을 했었고요. 그 조건으로부터 충돌의 방향과 활성화 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의미를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충돌의 방향에서 충돌의 횟수를 많이 하게끔 해주는 세 가지의 변인을 같이 공부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해당하는 내용은 활성화 에너지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되겠죠. 바로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 알아두셔야 되죠. 활성화 에너지 이들이 무엇이었어? 액티베이션 에너지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에너지 장벽, 즉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가기 위한 그 장벽이 되는데 이런 혼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마치 발열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없고 흡열 반응은 마치 활성화 에너지가 있을 것 같다는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그렇지 않고 발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이나 모두 다 똑같이 에너지의 장벽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줘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첫 번째 아예 이런 거죠. 에너지 장벽이니까 힘이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그러면 여러분들 뽀빠이 알아요? 뽀빠이 시금치. 뽀빠이 아저씨한테 시금치 많이 먹이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많아져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수를 많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 또는 두 번째 아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언덕 너무 높아요. 언덕을 낮춰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의 하나이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중에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온도입니다. 온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따져볼 수 있냐 하면 요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요 그림 맥스웰 볼츠만에 해당하는 온도에 따른 분자수 에너지 분포 곡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보세요. 분자수 요 표현 안에 상대값이다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적 분자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맥스웰 볼츠만 에너지 분포 곡선은 확률 함수예요.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죠? 전체의 합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면적의 합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온도를 높이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체분자 운동론에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었어요. 자, 온도를 높였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졌어요. 그래서 그래프의 높이는 좀 더 낮아졌지만 좀 더 브로드, 좀 더 넓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프의 바뀐 양상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자, 뭐라 그랬냐면 어떤 반응의 에너지 장벽, 즉 어떤 순간에 있어서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가져야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온도가 T1에서는요. 활성화 에너지 그 이상의 에너지가 요만큼 되셨나요? 자, 온도를 더 높였습니다. 더 높였어요. 온도를 더 높였더니 그 면적이 어떻게 됐어? 아까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아,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 온도를 더 높였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자, 우리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 갖는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는 그러한 면적이 더 증가한다. 그러한 입자수가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반응이 가능한 분자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셈이므로 반응 속도는 더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내신을 대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요. 이런 조절하는 변인 갖고 평가원에서 막 어렵게 내거나 정리연합에서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내신 대비용으로 선생님 몇 가지만 지적해 주도록 할게요. 이런 거.
자, 우리가 온도를 높였을 때 혹은 높였을 때의 상황 전후 놓고 봤을 때 달라지지 않은 것과 변하는 값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T1보다 T2에서 온도를 높이게 한 상황에서요. 더 달라지는 그러한 물리량. T1보다 T2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물리량, 이걸 따져보니까 자, 어떻게 됐다? 온도를 높였더니요. 네, 선생님.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이동. 아하, 운동 에너지 바뀌었군요. 그렇죠. 그 다음 활성화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수의 조건이 아까의 면적은 요만큼 되셨나요? 온도를 높이면 면적이 이만큼 더 면적이 커졌어요. 아,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수가 당연히 많아졌군요. 세 번째, 단위 시간당 생성물에 해당하는 양, 즉 뭐예요 이게? 반응 속도죠. 시간당 생성물의 양, 시간의 변화량 분의 생성물의 변화량, 농도의 변화량, 속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도 더 커지는군요. 그럼요. 그거죠. 자, 따라서 온도를 높이면 이렇게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그 이유가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어? 네, 평균 운동 에너지 커져서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수가 더 많아져서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생성물의 양에 해당하는 반응 속도가 더 커졌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T1과 T2,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는 거.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는 거,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많이 들려오죠. 온도를 높일지라도요. 반응하는 아이들의 총 입자수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자, 다 반응에 참여합니다. 시간이 경과할 뿐이지. 그래서 총 입자수, 그리고 어차피 나타나는 생성물의 양, 총 생성물의 양은 주어져 있는 반응물의 양, 그 값으로 하더라도 온도가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 총 생성물의 양은 같게 나타나요 라고 하는 거로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많이 틀려요. 보세요. 평균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요거 물어보죠. 평균 운동 에너지는요. 누구에 의해서만? 그렇죠.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중요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 대신에 요것도 많이 틀려요. 활성화 에너지. 지금 여지 계속 온도의 조건도 활성화 에너지의 같은 맥락이야. 이걸 항상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온도도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건드리지 않나요? 아니. 온도의 변이는 자, 정확하게 표현을 이해하세요.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입자수가 많아지는데 기여. 자,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죠. 누구? 촉매. 자, 그래서 촉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온도에 대한 거 잠깐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온도 높여서 반응 속도 빨라지는 거 여러분들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에서 보면 식물 재배에서 우리 겨울철에 막 못 먹는 거, 초봄에 막 못 먹는 거 이런 거 막 다 미리 먹을 수 있는, 미리 당겨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온실 때문에, 이런 비닐하우스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것도 역시 온도에 대한 변인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틀려와요. 여러분들 압력밥솥 있죠? 우리 압력밥솥 일반 밥솥보다 어땠죠? 자, 이거의 변인을 압력으로 백발백중 많이 해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압력의 변이는 기체 파트에서 기체일 때 압력에 대한 변인으로 얘기하셔야 되고 압력밥솥의 그 압력은 압력을 더 가함에 따라 물의 끓는 점이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더 높은 온도에서 밥이 빨리 되고 맛있게 되어요 라고 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압력에 대한 변인이 아니라 누구? 온도에 대한 변인이라고 정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오늘 하게 될 주제, 또 다른 주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누구? 촉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촉매라고 하는 건요. 뭐예요? 그렇죠.
언덕의 높이를 조절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때로는 언덕을 낮출 필요도 있지만 높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로 가기 위해서는요, 언덕을 올라가 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 그림을 보시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것을 EA라고 해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의 크기를 EA 프라임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표현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활성화 에너지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자, 보세요. 언덕의 높이를 낮췄습니다. 누구로? 정촉매로. 언덕에 더 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더 넘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겁니다. 이걸 아시라고요. 요거 많이 틀리죠. 자, 정촉매 사용하면요. 보세요. 언덕의 높이가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모두 다 작아져요. 모두 다 작아집니다. 반면에 부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네, 언덕의 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둘 다 높아집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 많이 틀려오는 게 뭐냐면 정촉매를 사용하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크기만 작아진대요. 역반응은 아니래요. 그거 아니라고. 정촉매 사용하면 둘 다 작아져. 반면에 부촉매 사용하면 둘 다 높아져. 그래서 반응 속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자, 우리가 요 지점, 지금 현재 요 지점이 해당되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정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아졌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느냐? 아까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가 이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정촉매를 쓰는 바람에 더 활성화 에너지가 왼쪽으로 이동했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면적이 더 어떻게 돼? 넓어졌습니다. 아, 면적이 더 넓어졌습니까? 네. 그 말은 무엇? 반응 속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입자가 더 가능한 아이가 많아진 셈이죠. 반응 속도 커졌을 거예요. 반면에 보세요. 이번에는 부촉매 씁니다. 부촉매. 부촉매 쓰면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 수가 더 어떻게 될까요? 면적이요, 선생님. 요만큼밖에 안 돼요. 면적이. 아까는 그나마 이만큼이었는데 이제는 면적이 더 줄었어요. 그 표현은 뭐?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 수가 더 작아졌을 거기 때문에 반응 속도 더 느려짐. 아, 이거군요. 자, 정리해보면 정촉매 씁니다. 오케이. 정촉매를 사용하게 되면요. 네. 자, 어떻게 되죠? 활성화 에너지 크기 낮춰줘요. 네. 왼쪽으로 이동. 그래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입자 수를 어떻게 해줘? 증가시킵니다. 아까보단 더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니? 빨라져요. 아하. 그렇다면 부촉매를 썼습니다. 네. 부촉매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활성화 에너지 높이 크기 더 높였어요. 더 높였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이동. 더 높였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입자 수가 오히려 작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촉매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내용표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촉매, 이제 촉매에 대한 역할을 알았으니까 활성화 에너지 높이를 조절하는군요.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 촉매에 대해서 잘 물어봅니다. 대비를 해두셔야 되는데 촉매라고 함은 화학 반응에 있어서 자, 이 말이 중요해. 자, 자신은 어때? 자신은 반응에서 참여는 해요. 참여는 합니다. 하지만 소모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렇죠. 촉매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변화 없음. 요렇게. 그 대신에 무엇을?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변화시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지금 나와 있는 폼산이에요. 폼산, 포름산이라고도 하는데 폼산이 분해가 되어서 CO, 일산화탄소와 H2O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얘네들이요. 촉매가 없을 때는 흡열 반응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언덕의 높이가 92kJ이었어요. 그런데요, 얘가 촉매를 넣어줍니다. 촉매를 넣었더니 단계별 반응? 그렇죠. 이렇게 단계별 반응이 진행이 되어요. 단계별 반응은 교육과정 바뀌어서 안 한다라고 했어요. 자, 어쨌든 단계별 반응 가는 길을 다르게 줬죠. 선생님, 가는 길을 다르게 줬나요? 뭘 다르게 줘? 반응의 경로, 가는 길 차이가 나타나더라.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뜻.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크기 바뀌었어. 더 어떻게 됐어? 줄었어. 자, 여기서도 재미난 것은 보세요. H 플러스라고 하는 그 촉매가 짠 하고 들어가요. 반응이 잠깐 참여했어. 그런데 세상에 그대로 나와. 다시. 촉매에 해당하는 어떤 양적인 변화 나타나지 않아, 소모되지 않아. 다만 반응 경로, 가는 길을 다르게 해줌으로써 언덕의 높이를 다르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의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를 더 낮췄기 때문에 무슨 촉매? 정촉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럼 모든 화학 물질의 촉매는 다 정촉매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약국에 가면 우리 소독제로 뭐 사서 쓰죠? 과산화수소 사서 쓰죠. 그 과산화수소는 사실은 그냥 자기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분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물과 산소기체로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약품은 어때요? 지금 약품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죄다 과산화수소를 한 10통을 사람들이 사갔어요. 어떤 날은 1년을 기다려도 안 팔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오래된 거 다 분해가 되면 못 팔죠. 소독약으로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판매되는 과산화수소 안에는 부촉매를 좀 넣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분해되는 속도를 좀 느리게 해주는, 언젠가는 분해가 되겠지만 좀 느리게 해주는 걸 넣어줌으로 인해서 반응 속도를 오히려 줄이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셔라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것도 내신에 잘 나오죠. 내신. 학교 시험 문제. 자, 우리 촉매의 특징으로서 촉매를 넣었을 때 변화가 되는 것 과 변하지 않는 거, 이걸 종종 잘 물어봅니다. 촉매를 사용해도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변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우선 반응 전과 후 촉매의 질량 어떻죠? 반응에는 참여, 그렇지만 소모되지 않아요? 그렇죠. 얘의 질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또 더불어서 반응의 열, 델타 H 값 건드리나요? 아니, 절대. 델타 H의 값 건드리지 않는다는 부분, 최종 생성물의 양, 어차피 이들은 반응을 다 할 거예요. 다만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날 뿐, 그렇기 때문에 최종 생성물의 양은 서로 같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대신에 변화가 되는 건 뭐냐? 자, 중요합니다.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를 모두 건드려요. 이때 여러분들이 꼭 제발 조심하세요. 정촉매는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둘 다 모두 다 감소. 자, 부촉매라고 하는 건요, 그렇죠. 바로 얘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둘 다 모두 다 증가라고 하는 거. 자, 요거를 항상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필기 하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가는 길을 다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 아까 좀 전에 그림을 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경로를, 반응의 경로를 다르게 해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언덕의 높이를, 즉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이렇게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각각의 물리량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학교 시험 문제 서술형 평가에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러한 촉매를 이용해서요,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을 하고 우리 생명활동에도 이러한 촉매가 존재를 하는데요. 자,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생명활동과 효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아마 생물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우리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 효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효소는 몸 안에 있는 촉매입니다 라고 해서
생체 촉매에요라고 하는 표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생체 촉매는 특히나 온도의 특이성 그리고 pH의 특이성을 갖고 있죠. 더불어서 기질의 특이성도 갖고 있는데 이 기질에 대한 특이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각 효소에 들어맞는 활성 부위와 기질에 해당하는 그 부위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지만, 즉 자물쇠와 열쇠에 해당하는 관계처럼 서로 맞아 떨어져야지만 반응에 참여할 수 있고 반응이 일어나요.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표현을 생물 시간에 했을 거예요. 자, 이때 이러한 효소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의 입장에서 보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낮춰준, 즉 몸 안에 있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느냐? 암모니아를 만듦에 있어서 우리는 촉매를 이용해서 산화알루미늄, 산화철이라고 하는 금속 산화된 막 위에서 보통 반응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이들에 대한 촉매 역할도 먼저 질소기체, 수소기체를 흡착을 시키게 될 거고요. 각 표면에서 원자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암모니아를 합성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라고 하는 산업 현장에서의 암모니아 합성에서의 촉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떤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냐면, 반응 속도, 화학의 반응에 빠르기를 결정짓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 테마로 관찰을 했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충돌의 횟수, 충돌의 방향의 면에서 살펴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입장에서 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때요? 항상 문제는 어느 거를 하나만 딱 특정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같이 묶어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이 중에 어떤 거에 관여가 되니, 이렇게 잘 물어본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 좀 재미난 거, 정량적인 거 말고요, 좀 재미난 실험으로 꾸며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EBS 리얼 화학 실험의 마지막 강의예요. 30강에 보시면 우선 농도, 그리고 표면적, 그리고 지금 했었던 촉매에 관련되어 있는 반응 속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동영상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고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휴대용 산소통을 이용해서 산소 기체를 포집합니다. 그런 다음 공기 중에서 향을 연소시키고 불꽃이 남아있는 향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꺼져가던 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향 대신 강철솜을 연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산소 기체를 포집한 후 강철솜을 연소시켜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어떻게 연소하나요? 강철솜의 연소 반응이 더 활발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약 20%가량이 산소인 반면 삼각 플라스크 속에서는 산소가 가득 차 있게 되죠. 따라서 산소의 농도가 더 큰 곳에서 연소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응물인 A와 B가 부딪힐 수 있는 충돌수를 따져보겠는데요.
A와 B가 각각 한 개씩 있을 때에는 한 번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A가 하나 더 늘어서 두 개가 되면 두 번의 충돌을 할 수 있죠. 만약 A가 두 개, B가 두 개가 되면 몇 번의 충돌이 가능할까요? 총 4번의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위 부피 속 입자수가 증가하면 곧 농도가 증가한 것이므로 입자들 사이의 충돌 횟수가 많아져서 반응 속도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표면적과 관련된 반응 속도 영향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철판, 즉 철 조각이 있는데요. 철 조각에 토치를 이용해서 가열해도 연소되지 않고 달궈지기만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강철솜을 연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강철솜은 공기와 만나는 표면적이 매우 크므로 연소가 쉽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왜 철조각보다 강철솜의 연소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 것일까요? 강철솜은 철조각에 비해 표면적이 넓어서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 연소할 수 있는 접촉 면적이 커진 것입니다.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표면적이 증가된 강철솜에서의 연소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일어난 것이죠. 표면적이 커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인 정육면체의 표면적은 6제곱cm입니다. 반면 각 길이를 절반으로 했을 때의 표면적은 12제곱cm입니다. 이번에는 더욱 작게 해보겠습니다. 각 길이를 0.25cm로 한다면 표면적이 24제곱c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의 표면적이 커진다는 것은 입자의 크기를 작게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이 커진 상태에서 반응물 사이의 충돌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촉매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금 실린더에 과산화수소수 용액 약 20ml를 넣은 다음 미리 준비한 비눗물 약 20ml와 식용색소를 함께 넣어줍니다. 이때 비누 거품은 산소의 발생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고 식용색소는 비누 거품의 색깔을 예쁘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여기에 촉매인 아이오딘화 칼륨 가루를 약수저로 1숟가락 정도 넣어줍니다. 어떤 변화가 있나요? 산소의 발생 속도가 매우 커져 비누 거품이 솟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과산화수소수의 분해 반응을 이용했는데요. 과산화수소수는 자연적으로 분해 반응이 일어나서 산소가 발생합니다. 반응 시간에 따른 에너지 곡선을 그려보죠. 정촉매를 넣어주면 이번 실험에서처럼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에 따른 분자수 분포를 살펴보죠. 정촉매를 사용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입자수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정촉매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봤던 재미난 거품 실험 웃겼죠? 그거 사실 직접 해보면 더 재미나요. 여러분들 아마 학교 현장에서도 하셔도 되고 여러분은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약국에서 요즘은 과산화수소를 많이 팔기 때문에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요오드학 하려면 조금만 주세요 라고 해서 그거는 별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같이 넣어서 하면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을 거고, 이야 정말 거품이 그냥 원래도 사실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죠. 산소 발생해요. 그렇지만 여기 한 번에, 단번에 그렇게 발생을 해서 이렇게 수많은 거품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재미나게 봤고요.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서 나타나는 변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요, 준비되어 있는 문제 풀이로 오늘에 해당하는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자, 그림 가는요. A에서 B로 되는 반응입니다. A에서 B가 되는 반응에서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의 분포를 표현해 줬고, 나라고 하는 것은 온도 T1과 T2에서 A의 분자 운동 에너지 분포 곡선을 표현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에서 이 A는 요거였죠. 그것은 A에서 B로 되는, 즉 이 반응의 무엇이다?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그런데 마침 왼쪽에 A에서 B로 되는 반응이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근데 그 반응 속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넘어야 할 언덕. 얘가 넘어야 될 언덕의 높이가 바로 이거였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 원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다. 결국에 가의 이 원은 누구다? 활성화 에너지 EA와 같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E1이군요. 그런데 보세요. E1과 E2에 대한 크기를 보니까 E1이 E2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E2가 더 높아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이들은 무슨 촉매? 그렇죠. 부촉매를 쓰게 되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더 높아져 있는 조건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자, 거기에 더불어서 온도를 비교해라 라고 하는 문항지예요. 자, 우리 온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온도는 T1과 T2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뭐라고 배웠냐면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입자수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봤습니다. 따라서 T1의 경우에는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는 입자수 요만큼. 자, 그렇지만 온도를 더 높이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수는 더 어떻게 됐어? 면적 많아졌어요. 아, 결론은 뭐냐? T1보다 T2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수가 많아졌군요. 그럼요. 이거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선택지를 통해서 뭐를 비교할 수 있다? 먼저 E2가 E1보다 큽니다. 네. 자,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 온도가 높아진 꼴이에요. 온도가 높아진 거 누구? T2. 자, 그래서 T1보다 T2가 더 크다라고 두셔야 되는 거고, 자, 반응 속도 상수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반응 속도 상수다. 요거 여러분들 좀 주의해 두시길 바랄게요. 뭐냐면 예를 들면 반응 속도식이 V는 KA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왜? 현재 반응물 A만 있으니까. 그러면 A의 몇 차에 비례하는지 혹은 1차인지 0차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라면 해당되는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 상수에 비례해서 커진다. 이거는 알죠.
얘가 0차이던 1차이던 간에 현재 이들은 온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반응 속도가 더 커졌습니다. 활성화 에너지 입장에서 따져봤고 입자수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한데 갑자기 뜬금없이 반응 속도 상수가 나오는 순간 선생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하고 접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배웠잖아. 반응 속도식으로부터. 자,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 상수에 비례해. 우리가 속도가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더 크다면서 네, 그러면 속도 상수를 K1, 속도 상수를 K2라고 한다면 온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가 속도 상수도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작습니다 라고 정정해 두기. 정답은 몇 번? 1번의 기억항으로 정답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만 조금만 더 잔소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서 좀 느낌이 와야 된다? 뭘 와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이 2에 해당하는 크기 여기에서의 위치와 여기에서의 위치를 그릴 줄 알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선생님 2원보다 이 2가 더 큰데요. 2원보다 이 2가 더 크게끔 더 높아져 있는 상태만큼 물론 얼마나 많이 크기 뭐 상대적인 값으로 그냥 얘기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더 큰 상태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항상 이렇게 부촉매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맨날 걸려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 보세요. 자,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이마만큼 높아졌을 것이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이마만큼 높아졌을 것입니다. E1에서 E2로 되는 순간 활성화 에너지 더 커졌어요. 이거 아마도 부촉매일 거예요. 이런 표현에 있어서 정반응의 속도, 자 여기다 그냥 말로 쓸게요. 자,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이거를 이렇게 많이 틀려와.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높아진 셈,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높아진 셈이므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모두 다 어떻게 됐어? 느려졌다고. 느려졌어요. 모두 다 감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살짝 딱 틀어놓냐면 이렇게. 자, E2가 된 순간, E1에서 E2가 된 순간 역반응 속도만 감소해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역반응 속도만 감소, 당연히 이것만 감소. 정반응 속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고 항상 같은 맥락 높이 같이 높아져, 같이 낮춰져.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물어볼지라도 활성화 에너지, 속도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잘 비교를 해둬라 라고 하는 거. 자, 여기다 잔소리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자꾸 할 말이 생기네. 자, 요거. 우리 반응 엔탈피 건드려졌나요?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학생들한테 마음이 자꾸 걸리나 봐. 자, 촉매를 썼을 때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만 건드리지 델타 H 건드리지 않습니다. 델타 H의 양은 그대로 일정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요 문제 대박이었죠. 요 문제. 그래서 정말 많이 틀렸어요. 정말. 왜 많이 틀렸냐면 선생님이 왜 많이 틀렸는지를 한번 보여줄까? 자, 우리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됐된 상황. 자, 이 설명을 이제 일단 좀 이따 할게요. 상황이 됐고 T1, T2가 일단 나왔다. 그럼 학생들이 뭘 생각하냐면 앞에서 이거 열심히 했거든. 아우 T1, T2. 선생님 이거 저 단방에 해요. 에휴. 선생님 T1이 T2보다 작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학생들 정말 많죠. 보세요. T2는 T1보다 높다. 5번의 선택지 있거든요. 기억니은 디귿. 그래서 이거 정답률이 완전 낮았어요. 저 애들이 안 본 거죠. 문제를. 꼼꼼하게 안 보고 못한 거죠. 아까랑 뭐가 차이 있는지 보세요. 아까는 가로축. 뭐죠? 운동 에너지. 지금은 뭘까요? 시간이야. 시간. 이거 근데 정말 비슷하지 않니? 정말 많이 틀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애들 가로축 안 보면 완전 다 너 걸리겠구나 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랬던 문제.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냐면 3원자 분자가 있대요. 그래서 A가 B를 거쳐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이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렇게 1단계, 2단계 이런 걸 반응 메커니즘, 단계별 반응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어쨌든 얘는 단계별로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럴 때 각
각각에 해당하는 각 단계별의 속도 상수를 K1, K2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요 나항이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뭐냐면 A의 초기 농도를 갖게 하여 온도 T1과 T2에서 각각 반응시켰을 때 반응 시간에 따른 누구의 농도? B의 농도를 나타냈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는 이제 비교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K1, K2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무엇과 반응 속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반응 속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그렇죠, 빠르기예요, 빠르기. 그러면 V가 K와 연관이 되어져 있으므로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반응 속도 상수가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A에서 B입니다. A에서 B죠? 이때 언덕의 높이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되셨나요? 그 다음, 자, B에서 C가 될 때의 언덕의 높이를 봅시다. 얼마만큼? 이만큼. 언덕의 높이가 누가 더 상대적으로 낮아? 얘가 더 상대적으로 낮아요. 언덕의 높이 낮으면 더 넘어가기 수월하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판단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언덕의 높이 각 반응에서 각 단계별 활성화 에너지, 그로부터 우리는 K1, K2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넘어가기가 수월해? 언덕의 높이 낮은 거예요. 낮은 게 누구야? K2. 그래서 K2가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건. 자, 뭐냐면 얘는 온도가 T1과 T2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B에서 C로 되어야만 합니다. 중간 생성물, 요런 게 중간 생성물이에요. 활성화물이 아니라. 활성화물은 요 상태가 활성화물, 요 상태는 중간 생성물. 그럼 어쨌든 요 중간 생성물이 C로 되는 요 과정에 있어서 지금 B의 최고점이 나타나는 시간 T1일 때는 여기, T2일 때는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뭐죠? 누가 더 빠르게 나타났죠? 온도가 T1일 때가 B의 최고치의 농도가 가장 더 빠르게 나타났다. 지금 B라고 하는 중간 생성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나라고 하는 것은 A의 초기 농도를 갖게 했을 때 나타나는 B의 농도입니다.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거에 있어서 우선 A로부터 만들어져야 하네요. 네, 그렇죠. A로부터 만들어졌다. B의 최고치의 농도 모두 만들어진 실험이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 다 모두 많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의 최고점에 해당하는 시간을 비교했더니 얼마? 그렇죠. T1일 때가 더 빨리, A가 똑같은 농도일 때 더 빨리 B가 만들어졌어. 그 말은 뭐예요? 반응 속도가 그만큼 빨랐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온도가 누가 더 높다. T1이 T2보다 더 높아서 A로부터 B가 빨리 만들어졌고, 그래서 아마 B에서 C로 넘어갔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볼게요. 자, 먼저 기억항. 결합 에너지 물어봤습니다. 아유, 반가워. 결합 에너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죠. 델타 H. 자, 우리 델타 H 발열입니다. 델타 H 발열인데요.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 즉 시그마 A가 반응물이니까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빼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 놓고 봤을 때 델타 H 값이 무슨 수? 그렇죠. 음수, 발열 반응. 이게 음수다라고 하는 것은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누가 더 상대적으로 크다? A보다 C가 더 크더라. 그래서 결합 에너지의 합은 C가 A보다 크다라고 하는 진술이 옳은 진술로서 여러분들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옳았어요. 니은항 K2는, 자, K2 금방 했어요. 언덕의 높이. K2는 K1보다 크다. 자, 디귿항 이제 여기서 대박 이제 다 틀렸죠, 다. 왜? 항상 T2가 오른쪽에 있는 거 항상 온도 높다라고 익숙하게 그래 자료에서 항상 봐왔으니까 항상 그래왔어. 여기에서 요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안 보면 화학투에서는 이런 걸로 틀리면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왜냐면 개념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따라서 T2가 높은 것이 아니야. 누가? T1이 높아요. 그래서 정답은 무엇? 기억 니은에 있는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유는
이런 자료로 틀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경고. 아셨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2014년에 치러져 있는 2015학년도 대수능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되게 좋아요. 볼게요. 이 문제는요. 온도나 혹은 초기의 농도를 다르게 한 실험이래요. 일단 봤더니 A라고 하는 입자 그리고 B라고 하는 입자. 우선 T가 0일 때는 A만 있었겠죠. A가 몇 개 있는지를 봤더니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 개가 되었나요? 4개. 그 다음 몇 개가 되었죠? 2개가 되었어요. 없던 B가 0에서 4개, 4개에서 그렇죠. 6개가 생겼습니다. 요것도 잘 봐두도록 하세요. 지금 얘는 생성물이 0, 거기에서 몇 개, 4개, 거기에서 증가량의 절반만큼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6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물 8개에서 4개의 절반, 그 4개에서 절반. 아, 이거 선생님 이거 알아요. 우리가 어떤 양의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반감기. 반감기가 0, A, 2A 이거군요. 반감기가 A초이군요. 그렇죠. 이거 무슨 반응? 1차 반응. 아, 반감기가 일정한 거 V는 KA의 1제곱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번에는 자, 얘가 얼마였죠? 해당되는 A가 4개입니다. 4개. 4개. 자, 이번에 몇 개 됐죠? 2개입니다. 그럼 뭐예요? 4개에서 2개. 절반으로 줄었죠. 자, 반면에 B라고 하는 것은 0개에서 뭐가 됐죠? 2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0에서 얼마로? 그렇죠. 2개. 그러면 보세요. 아마도 2A초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 2A를 상상해 본다면 2개에서 절반, 그래서 얼마? 그렇죠. 바로 1개만 남겨져 있을 거예요. 누가? A가. 그 다음 0에서 2의 절반, 얼마? 1개요. 1개. 1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총 몇 개? B는 3개가 존재하는 이 A초에서의 상황도 그려낼 수 있어라 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도 재미난 건 뭐냐면 반감기가 얼마죠? 똑같이 A초입니다. A초. 자, 반감기가 똑같나요? 네. 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감기 똑같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이거 알면 편해 라고 했던 지난번에 했던 내용 기억이 나셔야 돼요. 요거. 반감기가 일정하면요. 속도상수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속도상수가 서로 같아요? 네. 아마도 온도가 동일하고 그렇죠. 바로 뭐가 달라? 농도가 달랐겠죠. 자, 그 다음도 볼게요. 그 다음을 봤더니 이번에는 0에서 자, 그럼 이건 얼마야? 4개요. 자, 여기는 얼마니? 1개요. 뭐야? 왜 없지? 그렇죠. 생략. A초일 때 1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A초라고 봅시다. 그건 얼마? 4개에서 2개. 2개에서 1개. 아하, 여기서의 반감기는 2분의 A초이군요. 반감기가 더 줄었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서는 아마도 온도가 더 높아서 반응 속도 상수가 더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1차 반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뜻. 자, 각각 선택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0에서 A초 동안 자, 평균 반응 속도 뭐였니? 네, 시간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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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농도의 변화량 8개에서 4개입니다. 4개. 자, 4개에서 2개죠? 2개. 4개에서 1개입니다. 3개. 가장 큰 건 누구? 그렇죠. 가. 그 다음 니은항. 자, A의 반감기는요. 자, 서로 어떻다? 같다. 왜? 온도가 같아서 반응 속도 상수 같았을 거야. 자, 반감기 A초. 디귿항. 온도는 누가 큽니까? 반감기가 짧은 것이 반응 속도 상수 크게 나타나서 아마 온도가 높은 것은 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그렇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정답 5번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오늘 이 시간까지 자, 뭐예요?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반응 속도. 사실은 반응 속도가 예전에는 화학 평형과 같이 놓고 개정되기 전에는 놨었는데 요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반응 속도라고 하는 단원 안에서 소개가 되고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반응 속도는 지금 최근에 평가원의 주력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
어렵게 내는 부분. 그래서 실력을 쌓으면 돼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실력은 선생님이 쌓아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했던 내용 반드시 복습을 하시길 바라고, 자, 다음 시간이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제 1강 시작했나? 라고 돌이켜보는데, 자, 벌써 다음 시간은 35강이라는 거. 자, 다음 시간에 의약품과 녹색화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